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저는 라디오 PD입니다. 소리로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제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저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하는 일에 대한 애정이 담긴 표현입니다. 저만큼 자신의 일이 자랑스러운 분이 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경찰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 과정에서 나 국회의원 3번 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2011년 소방서에 전화해서 경기도지사라며 소방관의 이름을 묻기도 했었죠. 중요한 건 직업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무슨 영향력을 끼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계세요? 2020년 8월 20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무섭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또 2차 파업을 결정해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코로나19 이후 의료진들의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큰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런 일들이 참 마음이 아픈데요. 이런 가운데 한 의사의 삶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위암학회장과 한양대 병원장을 역임한 한양대 의대 권성준 교수인데요. 정년 퇴임을 하고 수많은 대형 병원 러브콜을 거부하고 양양군 보건소장을 택했습니다. 권성준 교수가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년퇴임식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날 또 생생경제를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은 본인을 어떻게 소개하세요? 밖에 나가면? 그냥 이름 석자 얘기하죠, 대부분. 네. 근데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면은 의사인 걸 밝혀야 될 때 꼭 과를 밝혀서 외과 의사 권성준입니다. 이렇게 소개해 올립니다. 제가 어디 가서 생생경제 PD 김혜민입니다. 이렇게는 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왜 굳이 외과 의사를 밝히세요? 보통 주변에 계신 분들이 외과 그러면은 아, 저 사람 참 힘든 일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 있잖아요. 긍휼하게 여기게 되죠. 네. 그래서 네. 이런 방송도 이렇게 잘 진행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네. 아, 저 사람 어저께 응급수술하느라고 많이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시려고 하는 면이 있어서 네. 과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 미리 이해를 지금 구하셨군요. 청취자분들께. 그렇습니다. 네. 자, 외과 의사 권성준 교수와 오늘 생생 인터뷰 함께하고 있는데요. 기사가 나가고 원래 교수님 명의로 소문이 나셨는데 그때보다 더 유명해지신 것 같으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제가 지난주에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별거 한 직업인의 자세 그리고 최근에 의료진들의 그 헌신을 알기 때문에 교수님의 인생이 참 더 값지게 느껴졌는데 그 기사 나가고 주변에 연락 많이 왔죠. 네, 주변에서 매스컴에난 저를 보고 많이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특히 고등학교 동창들이 많이 연락을 줬는데 네.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일 때문에 바쁘다는 그런 핑계가 되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폭넓게 연락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렇죠. 이젠 좀 많이 연락도 하고 이렇게 가깝게 살아야 되겠어요. 네. 생생경제 인터뷰하고 나시면 연락이 더 올 겁니다. 아유. 그런데 교수님 홀연히 지금 양양으로 떠나시기로 하신 거예요. 네. 양양군 보건소장을 택하신 건데 왜 하필 양양이에요? 그래요. 제가 사회생활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 모임에 이제 참석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한 25년 전에 만났던 한 선배께서 굉장히 산을 좋아하고 그러셔서 저랑 같이 산에 가는 기회도 많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가깝게 이제 지내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고향이 양양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고향에 좀 구경시켜 주겠다고 해서 여러 차례 가다 보니까 양양에 사시는 그분의 지인들도 알게 되고 또 더욱이나 잘 아시다시피 그곳에는 너무 멋진 설악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선배하고 설악산 종주를 벌써 여러 번 단둘이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친해지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고 또 설악이라고 하는 것이 저를 굉장히 양양을 사랑하게 되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게 이제 한 모티브가 됐는데 네. 나는 이제 정년 퇴임하게 되면은 여기 와서 내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네. 생각을 한 10여 년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사실은 저 같은 PD는 정년 퇴임하면 갈 데가 없는데 사실 의사들은 정년 퇴임해도 기술자잖아요. 특히 네. 외과 의사는 얼마나 그 수준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직업인인데 정년 퇴임해도 수술도 하실 수 있고 또 의료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니까 내가 의사로서 더 큰 족적도 남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65이신 네, 거죠 네. 지금. 아직 너무 젊은데 보건소장을 택하신 건 좀 한편으로 이해가 안 가기도 해요. 올 한 해 참 힘든 그런 한 해였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수술을 해드린 환자분이나 또는 앞으로 수술을 하게 될 그런 환자분한테는 꼭 제가 8월이면 정년 퇴임하게 되기 때문에 다음에 오실 때는 다른 선생님께서 봐주실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은 특히 연세 드신 할아버님들은 그 말을 듣고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시다가 가장 많이 제게 해주는 말씀이 이 양반 아직 멀쩡하고만 무슨 정년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맨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자꾸 듣다 보니까는 내가 멀쩡해 보인다는 게 참 좋은 얘기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나이 드신 할머님들은 오셔서 그 정년이란 말 들으면 우선 눈물부터 흘리세요. 이제 선생님한테 치료를 못 받으니까. 네. 특히나 암이라고 하는 병을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같이 이겨 나갔던 그런 동반자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굉장히 크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나랑 같이 싸웠던 이 양반이 이제 내가 만날 수 없다니까 굉장히 허전하시겠죠 마음이. 그렇기 네. 때문에 아주 너무 크게 우시고 나가는 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생각이 많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네요, 선생님. 근데 이제 퇴임 후에 수술을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체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일과 언젠가는 이제 끝을 이제 보게 될 텐데 그게 이제 외과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이 잘 안 보인다든지 손이 좀 떨린다든지 오랫동안 서 있기에 좀 버겁다든지 하면 이제 그때 일을 놓습니다. 이제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정도는 아닌데 저는 정년이란 시간까지 이제 일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네. 퇴임 전과 비교해서 퇴임 후에는 좀 다른 빛깔로 살아가고자 하는 게 아. 목표였었거든요. 다른 빛깔. 네. 네.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젊고 내 체력이 허락된 시간에 제가 제일 해보고 싶었던 거, 또 내가 저 일을 하면 제일 행복하겠구나 생각되는 거, 그런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의료 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제가 지금 몇십 년을 외과 의사를 했으니까 한 40여 년을 그 경험과 인맥을 빌려가지고 보다 정확하고 또 효과적인 의료 혜택이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도시에 비해 인프라가 지방은 열악하고 또 아까 환자들 중에 저 지방에서 온 환자들 많다고 하셨잖아요. 지방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또 받지 않고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죠. 지방의 의료 인력 부족이 굉장히 심각하다고들 해요. 사실 이번 네네. 파업의 또 배경이 되기도 했고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제가 뭐 이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의료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역시 의료의 접근성이 그렇죠. 열악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리에 병원이나 의원이 질비한 도심이죠. 그런데 그와 달리 필요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 자기가 필요로 하는 의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도시인 양양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한 결과지만 양양읍에는 일단 병원이 하나도 없고 개인 의원급만 6군데가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외과 한 분, 내과 한 분, 정형외과 한 분, 또 나머지 3분은 전문과를 표방하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아기의 분만을 앞둔 산모 입장에서는 자기 동네에는 없으니까 지금 거리에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속초니 강릉이니 이제 보다 더 큰 도시로 꽤나 시간 들어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힘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스컴에서 보아서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이 참 많은 지방 소도시의 현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간단히 풀릴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논하기엔 너무 방대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방대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선생님께서는 삶으로 이 문제를 한번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이 문제를 그냥 두지 말고 내가 한번 해답이 돼보자 하고 저는 양양군 보건소장을 택하신 거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세요. 4203님은 교수님 목소리도 참 후덕하시고 모습도 인자하시게 생기신 것 같아요. 그곳에 가셔서도 충분히 환영받으실 것 같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세요. 존경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하셨고요. 1225님은 저도 퇴임한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부모 모시고 자식 다 키우고 이제 남는 게 없네요. 그래도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고생해서 이룩한 한국의 경제 세계에서도 무시하지 않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여러분들 그 한양대학교 의대 우리 권선준 선생님 보실 수 있는데요. 7028님 또 문자 보내주셨네요. 목소리 음성만으로도 신뢰감이 깊게 느껴지고 병이 금방 낫는 느낌입니다. 아이고 이거 뭐 너무 큰 드라마 김사부 칭찬이십니다. 같은 느낌입니다. 선생님 오늘 정년퇴임 하시고 선물 받으셨어요. 저희 방송 오셔서.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선생님 말씀 중에 그래도 내가 좀 힘이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선택하고 싶었다. 네.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우리 교수님처럼 봉사를 위해 이렇게 지방의를 선택하는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많아지면 좋겠지만 사실 젊은 의사들한테 네. 그냥 너 의사잖아. 너 훌륭한 사람이니까 봉사해야지. 이런다고 가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의사님. 그렇죠. 네. 의사라는 직업과 생계라는 의미와 또 봉사할 수 있는 영역과 이런 것들의 균형을 맞추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선생님? 참 쉽지 않은 주제죠. 이 어떤 사람들에게도 사명감만을 요청한다면 그 일의 목표는 참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과 의사로서 병원에 실습 나오는 학생들 보면요. 외과의 치료 과정에 대해서 흥미와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적지 네. 않아요. 그런데 의대를 졸업하고요. 인턴 생활하면서 이제 의료 사회를 직접 들여다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과 팀들은 늘 잠이 부족하고 또 응급콜이 많아서 그 스트레스에 시달리느라 자기 시간 여유는 참 너무 부족해 보이고 네. 또 어떤 때는 막 너무 오래 잠을 못 자서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끼는 경우도 보게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힘들어서 배우고 사회에 나가봐야 급여는 상대적으로 다른 과를 전공한 사람들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또 거기다 책임져야 할 일은 너무나 무겁거든요. 그렇죠. 외과 의사가 진짜 목숨이 네. 경각에 달린 환자들 많이 다루잖아요. 대부분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네. 네. 이런 일상을 알게 된 순간 그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외과를 하겠다는 생각을 접습니다. 네. 요즘 젊은 의사분들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스트레스 덜 받는 분야 그리고 자기 시간 즐길 수 있는 분야 그리고 보다 긴 시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분야 이런 것을 많이 선호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근데 이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과에 대한 선호도를 가진 사람 뭐 없진 않겠지만 그런 것을 어떤 과를 선택함에 있어서 최고의 기준점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던지시는 이 문제도 참 풀기 어려운 주제인데 물론 대학에서는 교실에서의 수업 시간 그리고 병원에서의 실습 시간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사회 봉사, 헌신에 그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또 이를 의무감으로 마음속에 항상 각인하고 생활하라는 그런 가르침도 주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서 사회적인 분위기의 변화도 많이 필요한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방송하는 일 너무 좋아하지만 만약에 월급 주지 않고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사실 지속성을 가지고 일을 하려면 그만큼의 대우라든지 이제 사회적 여러 시스템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지금 뭐 의료 수가 높이는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시스템이 마련돼야 지방의 의료진 부족 상황이 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전문가적인 소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방자치제 시스템이 이제 구축되어 있는 현재 아닙니까? 네. 그런데 각 지역의 재정 자립도라는 게 너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준이 어떤 너무 데는 다르죠. 막 너무 떨어지고 어떤 데는 좀 풍족하고 그런데 바로 그 각 지역의 재정 자립도가 말이죠. 모두 지금보다 좀 개선되는 그런 것이 이 난제를 풀어가는 첫 단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수많은 의료 시스템이 아마 그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거든요. 즉 기본적인 인프라의 구축 없이 그냥 무조건 시골의 의사가 부족하니 사명감 가지고 시골로 가서 일해 주세요 이렇게 외쳐봐도 네. 지금까지 분위기로 보았을 적에는 이루어지기 힘든 거의 현실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선생님이 뭐 전문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외과 의사로 몇십 년 살아오셨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시기 때문에 또 요즘 의대생들의 생각 또 뭐 수준 이런 정도를 선생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또 이런 안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지방의 불균형 문제가 먼저 좀 네네. 해결돼야 되는 게 전제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네.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후배 의사들에게 혹시나 누가 될까 선생님은 굉장히 조심조심 하시면서 오늘 인터뷰를 임해 주셨는데 선생님 그러면 양양 보건소장으로는 뭐 하시고 싶으세요? 양양 가면요. 네. 지금까지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학병원에서 40년간 외과 의사로서 질병 치료에 집중하면서 일해 왔거든요. 네네. 이제는 완전히 분위기가 또 준비가 완전히 다른 데 가서 이제 생활하게 되지 않습니까? 양양보건소에서의 생활은 이제부터는 질병의 예방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실질적으로 그곳 거주민들의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전환시키기 위한 활동에 좀 전력을 다하고 또 만약에 중증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좀 빠르고 효율적으로 나은 의료 환경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고 인지시켜서 그런 환경을 만드는 작업에 우선적 관심을 가지면서 일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강원도민 일보에는 선생님이 온다고요. 보도가 막 나오고 그거 아닙니다. 지금 강원도 주민들은 선생님 온다는 사실을 굉장히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괜히 이게 날려서 큰일 났습니다. 근데 그럴 만도 하는 게요. 그 말은 이제 뒤집어 말하면 그 지역 주민들의 이런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또 네. 말해주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가심으로써 그분들의 몸과 마음이 함께 치료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유, 과찬이십니다. 선생님 근데 혼자 가세요? 가족들은 혹시 반대 안 하셨어요? 반대 안 하면 이상한 거라고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같이 가시겠대요, 아내분이? 네, 결론은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결론은요. 아내분도 대단한 헌신으로 가시네요.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야 일하지만 아내는 친구하고 너무 떨어져서 그렇죠. 수다 떨 친구도 없고 주변에 그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이해를 합니다. 네, 선생님 남편으로서의 제2의 삶도 양양에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외과 의사로 얼마나 바쁘게 사셨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4203님은 문자로 우리나라 교수님 같으신 분들 많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들을수록 빠져들어갑니다. 아이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자, 선생님 사실은 많은 의료진들이 코로나19로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또 지금 뭐 정부하고의 여러 이슈도 있고요. 후배들한테 우리 고생하고 있는 우리 후배들한테 또 의사를 꿈꾸는 또 미래의 세대들한테 이제 퇴임을 한 의사로서 한 말씀 하신다면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오늘 현재 열심히 진료하고 계신 후배님들 늘 그 생활이 희생과 봉사 정신 속에 일하시는 것을 의료인으로서의 자긍심이라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계속 받으시는 듬직한 존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생활 이제 40년 넘게 해가면서 느끼는 거는 참 해볼 만한 직업이 아닌가. 뜻을 꿈을 펼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네.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088 이사님이 양양 주민들 경사났네요.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유 아닙니다. 진짜 선생님 부담스러워. 지금 너무 부담스러워서. 혹시 양양 주민 아니더라도 양양 보건소 가면 진료받을 수 있습니까? 아유 아니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아유, 지금 왜 그러세요? 선생님한테 진료받을 갈판이에요. 아유, 지금 우리 도망가야 청취자분들. 설악산 어느 가락에 잘하게 숨을 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 제가 왜 선생님을 모셨는지 제 의도가 우리 청취자분들께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투철한 직업의식과 봉사 정신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좀 배우고 싶었고요. 또 많은 의료진들에게 좀 좋은 선배가 있다고 소개하고 위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권성준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했습니다.